네, 안녕하십니까. 두 남자 쇼를 통해서 매일 오후 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학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어저께 예고해드렸던 대로요, 저희 같이 방송을 하는 우리 또 대세 공대생인 이승원 대표가 오늘 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얘기해드린 대로 대특집 방송, 마련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 와우파인가요? 예, 금융아카데미. 금융아카데미에서 우리 또 승진했다면서요? 위원직으로 받으셨다면서요? 예, 전문위원들. 예, 이게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되죠. 예,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오늘 이승원 대표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제가 저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왔습니다.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승진 얘기는 저 나름대로 승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호칭 자체가 어떤 분은 선생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교수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제가 전문가를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문가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표님이라고 하시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모든 걸 이제 취합할 수 있는 주식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격이 됐어요? 그래도. 저도 전문위원인데, 강준혁 전문위원님. 그래도 이 키움에서 앵커를 맡고 계신 분에 제가 어떻게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겸손까지나, 겸손까지나 계시고. 하여튼 우리가 강준혁 위원 모셨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얘기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 훑어보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말이에요. 오르고 하루 빠지고 오르면 내리고 내렸다 올라가고가 짜증나는데요. 어저께도 결국 보합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오늘 8포인트까지 또 내려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큰 틀에서 어떻게 좀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거래소는 약간 좀 밀리고 있는 듯한 이러한 형태들도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차트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행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소 오늘 좀 밀리더라도 크게 행보하는 부분에서 틀이 바뀌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올라서 계속 옆으로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은 항상 이제 반등할 자리가 있고 밀릴 자리, 이 두 가지의 자리가 항상 있는데 반등할 자리에서 주가가 못 가고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한다는 것은 잘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올라서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체적인 힘 자체는 살아있다. 한번 버텨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냥 무조건 2100 간다.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2070, 80 이거는 불법적인 거라고 저는, 하여튼 말이 안 된다. 한번 보고 있는데, 여하튼, 종목별로 좀 특징주도 한번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제일 강한 거, 역시 조선주 아닌가 싶어요. 현대중공업 그렇고 현대미포 가면 며칠 전부터 실적 얘기 나오면서 좋아진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현대미포, 대우조선 이런 거 실적 개선이 이제 좋아질 그런 기대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 한번 있었냐면 해운선사들 중에서 이제 대형 해운선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선박 자체를 굉장히 크게 대형화로 지금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아마 현대중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그쪽 관련된 배를 에코십 자체를 잘 만들 수 있는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하는 조선주들이 한번 붐을 일으켰는데 오늘 부분은 약간의 그 뉴스가 재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도 오늘 대우조선 해양이 한 3.3% 정도 현재 시간 또 상승을 해주고 있고 조선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시작인가? 이제부터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좀 심리적인 요인으로 봐서, 오늘 나오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테마는, 일단 그쪽 수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확 돌아서기는,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단기로 보는 게 좋겠다.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자. 큰 틀에서 보수적으로 보자. 저도 일단 거기에 일단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 지금 조선주는 지금 말하기 좀 껄끄러워요. 그렇게 좀 이따 보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요, 혹시 아침에 그 뉴스 보셨어요? 이 알리바바 형 있잖아요. 그래갖고 1000억 이런 거 쭉 우리나라에 또 투자한다. 영화산업. 사실 근데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랑 우리 또 시진핑 형님이 정상회담에서 저 밑에 영화
펀드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게 관련된 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 저런 거 있어요. 그 미디어 플렉스라든가요. 그리고 또 우리 없는 사람이 했는 말도 안 되는 100% 참 우리 여기서 100% 주식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100% 주식 얘기하면 회사는 심할 써 있는 사유서 있잖아요. 바로 사유서 써야 돼. 101%는 안 돼. 100%짜리 하면 99%는 그거 안 돼. 100%짜리 하면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 페넌터가 있어. 페넌터가 오늘 보는 게 올라가고 있고요. SM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몇몇 그런 관련된 거, 영화나 뭐 그런 컨텐츠 관련된 것들이 쭉 올라오는 게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노래 좋아해요? 네, 노래 좋아합니다. 진짜? 네. 어젯밤에도 달렸다는 정보가 있던데? 달리는 건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것만 좋아합니다.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한 번 할 때마다 누군가는 받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음원. 그렇죠. 음원 관련주가 완전히 살아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는 로엔이랑 KT 뮤직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쭉 올라가 봤어요, 다시요. 저는 음원주에 미쳐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나올 때, 어디 뭐 방송을 하실 때마다 항상 음원주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전 방송도 못 들으신 분들이 또 계실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또요? 집중적으로, 예. 간단하게.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또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잘 보세요. 음원 있죠? 뮤직. 음원 인더스트리가요. 인더스트리가 전 세계 음악 얼마다? 한 140억 달러다라고 이제 140억 달러. 전 세계 사이즈가요. 1등이 어디다? 미국이다. 45억 달러. 2등이 미국이 일본이다. 한 30억 달러. 우리나라도 그러면 인구 계산하면 일본에 한 50% 되니까요. 최소한 15억 달러는 가야 된다. 근데 좋다. 10억 달러도 비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일본보다만큼 잘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울보 짜라서 10억 달러 가자. 10억 달러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만큼 노래를 많이 안 좋아한다? 그럼 또 쭉 가. 5억 달러는 해야 돼.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달랑 2억 달러. 음원 시장이. 그리고요. 그 스트리밍 서비스 들어요? 음악? 저 듣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한 달 얼마네?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 얼마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통신사 어디요? 저는 멜론 씁니다. 멜론? 네. 멜론을요. 여기 지금 멜론 딱 들어가면서 아시겠지만은요. 멜론에 들어가면 각종 할인이 많아. 네. 제 눈은 어저께 확인했어요. 3,900원이요. 네. 제가 SKT를 써서 멜론 씁니다. 네. 그러니까 4,000원이 채 안 돼요. 그 음원으로 물론 그 중에서 다운로드 받고 여러 기기 한꺼번에 쓰는 거면 5, 6,000원까지 가는데 제 말은 스마트폰으로 듣기만 하는 거. 그게 3,900원인가 뭐 할인돼서 그렇거든요. 너무 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9,000원, 만원, 한 9달러, 10달러거든요.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뭐 좀 아쉬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싸다. 그래서 최소한 2배는 가도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음원들이 여전히 좋다. 네, 2배면 100%인데요? 100%가 됐죠.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원 시장은 너무 작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생각을 많이 드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스트리밍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스트리밍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아까 이제 단가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음원 시장은 Q하고 P가 동시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 이성원 대표가 방송 가서 PQ 엄청 얘기하죠. 네. 이거 다 여기서 주워 듣고. 네. 저도 이승훈 대표한테 주워 듣고. 따먹는 형제네, 따먹는 형제.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없고,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분 얘기한 걸 저희가 따먹는 거로나 보고 있고요. 사실 또 강한 것들, 눈에 혹시 띄는 것들이 있어요? 현대 로템이 오늘 지금 한 6.9%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로템은요, 이게 이제 실적 이런 건데, 로템은 딱 어떻게 알았죠? 로템은 저희가 레포트 바라보기 시간 할 때, 제가 또 집중적으로 한번 털어드리겠고요. 또 그거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드리겠고요. 오늘 또 저러 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영업무역 이런 애들이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프론티어 시장에서 물건 만드는 애들, 참 같은 거라 그러겠어요. 뭐 오늘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영업무역, 한세실업이랑 필라코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도 않고 중국에서도 좀 만들지만 더 이상한 나라에서 막 더 만들어갖고 미국이나 이런 데 막 갖다 파는 거. 그런 애들이 환율에 대한 부담도 없고 미국 경기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로 일단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면은요. 혹시 강 의원님은 그거 아세요? 일진 머티리얼즈라고요? 예,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주식을 여러 번 여기서 몇 번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진. 지금 오늘 2% 정도 살아있는데요. 2.25%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더 올랐다가 이제 밀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뭐 기대감이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우리 딱 한 종목 같이 녹음했잖아요. 예, 예. 그때 우리 또 다른 친구하면 얘기했던 건데 저도 이제 약 발을 담가서 설명 쭉 했는데요. 그게 아마 어제랑 오늘 해서 뭐 내일까지 해서 그 팟캐스트로 올라갈 텐데 이겁니다. 하여튼 파나소닉이 아직 납품된 적은 없어요. 근데 파나소닉에 간다는 거는 테슬라형이랑 같이 간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파나소닉이 니폰 덴카이라는 애들이 납품하는 일렉포일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기가팩토리가 엄청 큰 공장을 짓거든요. 거기에 관련이 파나소닉 현재 혼자만 갖고는 안 되더라. 예? 안 되더라. 그래서 쓱 한번 이제 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지금 테스트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전기차 관련주 중에 최고의 테마주다라고 하는 일부 증권사의 자료가 있다. 일단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혹시 뭐 한두 개 더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가는 종목들 중에 예전에 우리 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종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LED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서울반도체는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바닥에 약간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한 최근에 이제 오른 거 비해서는 밀리지 않고, 현재 한 1.56%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서울반도체랑 항상 루멘스랑 이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실망스럽게 실мет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관심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위원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별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라는 종목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바닥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라도, 위원님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관심을 일단 끊는 걸로. 무슨 소리예요? 그건 농담이고요. LED가 지금 거의 예전에 했던 치킨 게임 부분이 지금 약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부 종목군들은 LED에서 좀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LED를 중국 업계들이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를 너무 세게 막 후려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팔아도 한 개 팔 때마다 손실 보는 구조로 지금 예전에 반도체가 그랬죠. 반도체를 하나 팔 때마다 손해 보는 구조로 치킨 게임을 했는데 지금 LED가 약간 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LED는 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수익 쪽으로 자꾸 쫓아가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들어가면 한 대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들어가서 수익을 낼 부분하고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한 대 맞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은 들어가다 빨리 빠지든지 아니면 안 가는 쪽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서울반도체하고 루멘스는 아직은 그런 쪽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좀 올라가는 게, 이건 지금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요. 이게 보면 지난번에 이성훈 대표가 없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이성훈 대표 얘기하는 거 다산 네트워크스나 파이어링크 그런 거 있잖아요. 오이솔루션 이런 그 데이터 관련된 거, 데이터 늘어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살아있네요. 어저께는 사실 저런 것들 올랐다가 훅 빠졌잖아요. 어저께는 엔텔스 이런 거, 사문했다는 훅 왔다가 훅 오늘 재미없고, 오늘 데이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쪽에서 좀 봤던 주식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강의 위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위원님. 강의 위주로 나가는데, 요즘 사물 인터넷하고 데이터 관련된 강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에서 하는 강연회 말고요. 일단 산업연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그 창업이라든지 하는 쪽에 얘기가 전부 다 지금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안에서 뭔가의 먹을거리가 아직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창업되기 전 그런 붐 자체가 일어나기 전에 시장이 파이가 좀 형성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 시장이 좀 밀리고 그다음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다시 파이가 커지는 이러한 구도를 많이 가는데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4.3%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은 상태고 여기 잘 만들어지면 오늘 내일 정도의 수급은 없지만은 추세는 돌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빠른 종목들을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하나만 더 종목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또 오르네, 저거. 이거 올라가면 또 이성훈 대표 한 마리 하는 거 있는데, 메디톡스! 메디톡스. 저는 솔직히 메디톡스 얘기하는 거를 이성훈 대표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한경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떠드는데, 혹시 꼼꼼 체크해서 한 다른 쪽 있어요, 이거를? 전 제가 얘기했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소유주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서비스업 육성 정책 그 얘기가 나올 때 7대 서비스. 그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다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키움 쓰시는 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부가 돈을 얼마나 투입하는가에 중점을 두지 말고 정부가 어느 쪽의 성장이 가장 셀 것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데 돈을 많이 투입하는 쪽은 카지노 쪽인데 성장이 가장 높은 쪽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의료 관광 쪽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성령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요 종목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관은 별로 안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참 열심히 사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기관 수급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거 특징 여기까지 다루겠고요. 바로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인데, 오늘도, 저희가 늘 하듯이요, 두 종목을 일단, 준비해 봤습니다. 저부터 오늘 먼저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앞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건데요. 현대 로템 있잖아요. 현대 로템을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요, 사실, 아침에,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7시 50분 다니까요. 원고 마감을 한 7시 한 2, 30분 그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급하죠. 집에서 보통 5시 15분, 20분에 택시 타거든요. 여기 오면, 집이래요. 그래서 오면 5시 40분 정도. 그래서 헐레벌떡 김밥이나 하나 먹는 게 아니죠. 김밥 처먹죠, 제가. 진짜로. 시간이 없으니까. 처먹으면 정말 어떨 때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7시 20분까지 다 준비를 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로 막 뛰어가고 분장하고 지랄 떠는 건데요. 지랄 떠는 거 마찬가지예요. 워낙 바빠갖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때만 하도 이게 레포트가 없었어요. 근데, 동시호가 직전 다음 쓱 보니 이 레포트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웃긴다 했어요. 웃긴다 했어요. 근데 보면, 어디서 나온 자료, 이게 제 화면도 이거 잡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제 화면에서 안 잡았는데, 피디님, 제 화면 이거 잡히는 거예요, 이게요? 보여줘. 이거 됐네. 전 처음 봤네, 이런 거. 제가 줄을 그니까 딱 움직이네, 이게. 네, 이거 처음 해봐. 현대 로템인데요. 현대 로템인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면요. 어디 쭉 나오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요. HMC 투자증권이에요. HMC 투자증권. HMC 투자증권은 누가 주인인지 아시죠? 현대자동차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자료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현대로템은 제가 이제 작년에 혹시 여기 기억하시는 분 같죠? 작년에 제가 10월 30일 날인가 여기 테스트 방송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장한 날인가? 그 다음날이었는데 그날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좋다 박수였는데 그날이 고가고요. 그다음부터 주가 반토막 난 게 현대로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억나죠? 1년 만 주가 반토막 났는데요. 이게 보면 갑자기요. 제목이요. 그 HMC 투자증권에서 냈는데 제목이 현대기아차 공장 우리가 짓는다. 이게 맞아요. 우리가 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대위아다, 글로비스하고 로템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도 주가가 재미없어서 저는 이제 요즘 로템 얘기 안 했는데 얘네들 얘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현대 로템 이제 대부분 아시는 것은 우리나라 철도 차 있잖아요. 철도 차량 100% 얘네가 다 하죠. 현대 로템이요. 그래서 예전엔 그게 뭐 대우중공, 한국중공 뭐 이렇게 하다가 합적을 했잖아요. 80년대인가 그 산업 합리하면서요. 그래서 얘네가 혼자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 중에 또 예전에만 40~50%까지 가다가 비중이 줄어든 게 플랜트예요, 플랜트. 근데 플랜트니까 현대차나 현대제철이 공장을 많이 지면 얘네들 돈 버는 거 맞아요. 근데 올해는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왜냐면 올해는 현대제철도 작년에 달거되었고 현대차 공장이 새롭게 공장을 크게 짓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기차 라인이 막 깔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문제된 거잖아요. 지하철에 우리 한번 고장 났는데, 지하철에 한번 세월호 2회, 사고 났잖아요, 어디서. 그 지하철에서 서갖고 다치니까, 그때 보면 그 서울시장이 지금 저기잖아요. 박원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했는데도 뭐, 거기도 사고 났다 그러니까 누가 또 반발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 그 기차가, 내구 연한이 10년화된 거가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무한대로 늘어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잖아요, 얘네들. 왜냐면 내구 연한이 짧으면 기차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구 연한 막 늘어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안 좋아졌던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현대로템이. 그리고 현대로템이 항상 올라가는 거가 이제 아시아, 유로 아시아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까지 해서 유로까지 기차 가자, 우리나라. 근데 주도주를 가면 되는 건데 자꾸 우리나라는 별로 안 나오고 지금 중국에 산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 기차 가는 거에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끔찍한 뉴스를 엊그저께 냈어요. 혹시 저는 그런데 끔찍하게 여기는데 혹시 강 대표는, 강 선생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말이죠. 서울시에 그 메트로 있잖아요. 서울 메트로가 입찰을 하는데 야, 너 중국 거도 좀 들어와봐 그랬어. 중국 기차. 그렇죠. 봤어요, 그 뉴스? 네, 저도 잠시 봤는데. 네, 이게 좀, 네, 황당하죠, 이게. 네. 네. 황당한 게 아니라, 넌 상관없는데, 현대 로템의 입장에서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라 그래, 1월 하면 나와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많아져. 내 건데, 그러니까 짜증나는데, 뜬금없이 이게 현대기아차 공장 이거 우리가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딱 났어,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빨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게 잘 돼갖고 부산부터 북한을 지나갖고 러시아에 가고 쫙 유럽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잠깐 안 되고 있거든 지금. 그렇죠. 그것만 되면 대박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는데 여하튼 현대 HMC에서 얘기한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맨날 갔다 오는데 맞죠. 이거 많이 떨어졌는데 재료가 기차가 잘 돼야 되는데. 네, 기차가 잘 돼야 되죠. 기차가 잘 될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 오늘 올라가는 건 충분히 말은 되고 주가는 싼데 얼마 갈지에 대해서는 전 뭐 약간 보수적 의견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LG노텍이요. 네, LG노텍 제가 지금 리포트를 하나 들고 있는데 뭐 제목은 근거 없는 우려,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이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인데 뭐 매수를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 우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크게 뭐 무리 없다 이런 부분이죠. 첫 번째가 이제 원화 강세에 우려가 있지만 LG노텍은 근본적인 경쟁력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LG노텍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보통 시장에서는 LED 쪽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LG노텍 카메라 부분의 강자입니다. 그쪽에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LG노텍이 예전에 증자하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약간 좀 물량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했던 부분이 LED 투자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LED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관련된 루멘스나 서울 반도체가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LED 쪽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LG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저는 이승훈 대표가 생각이 나요. 항상 얘기하는 LG 디스플레이. 요 부분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든지 하는 부분이 전부 아이폰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늘 녹화하면 안 돼. 왜 안 나중에 이 친구가 XX에. 그래요? 아니, 솔직히, 없어요. 이 친구는요, 당신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얘기하면,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얼굴 딱 이러면서, 아이폰 9야. 딱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자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봐요?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위쪽 이제 매출 라인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저는 아이폰이 그래도 중박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쪽은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지금 LG 노텍 리포터 말씀을 드리다가 왜 그쪽 얘기를 했냐면 이게 잘 되는 칩에 대해서는 시기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집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빠가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다. 보통 사람이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중상모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봐도 안드로이드 호환되는 자동차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없죠. 전부 다 아이폰 호환입니다. 이거 자체가 아이폰이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서는 뭐 어떻다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트렌디한 부분이 바로 이 아이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폰에 대한 노이즈가 끊임없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애플 주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고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애플 형은 최고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노이즈 자체가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일단은 실적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LG노텍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1.52%, 1.4%에서 1.5%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악재가 하나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디스플레이에 나오니까 잠시 좀 얘기 좀 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면요. 하여튼 애플은 뭐 많이 올라간 접근하는 사상 저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또 뉴스 하나가 뭐 잠시 후에 또 다시 할 기회가 있을지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오늘 9월 9일 날 초대장을 발송했어요. 봤죠? 아이폰에서, 애플에서. 이제 너희들 한번 모여봐라. 형이 하나 물건 쏠게. 딱 이러는 거야. 근데 말이죠. 이게 보면 지금 아이폰 6 있잖아요. 6에 대해 워낙 기대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위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예상입니다. 미국 예상은 최소 15에서 많게는 45%까지도 더 팔릴 거다. 아이폰 5 계열도 더 팔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거가 4S가 2년, 3년 약정된 애들이 거의 85% 정도로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2년인데 미국은 보통 3년 정도 애들 많이 쓰고 약정 36개월짜리가 많기 때문에 아주 돈 많은 애들 막 사죠. 큰형들은.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3년 약정이 되고 있다, 미국은요. 그래서 뭐 2, 3년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꿀 거란 얘기가 또 하나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4.7인치 작은 거랑 5.5인치가 나올 가능성이 다 같이 나온다. 그래서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많이 나올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5.5인치는 우리 또 그 화면을 아직까지 작은 거 쓰더라고 보니까. 큰 거 쓰는 애들이 노트인데요. 갤럭시 노트랑 그 LG도 나왔는데, 그거가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3분의 1. 근데 거기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 애플형이 들어온 적이 없자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애플형이 쓱 들어오겠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점유율을 뺏어갈 거다, 미국에서. 그게 이제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어인데요. 지금 보면 스마트워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성원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 누가 써요? 저 만복에나 5,000원짜리 만복에 이런 소리를 들었죠, 자기도?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 스마트워치 기어 시리즈는요. 물건만 나왔지 그렇게 대세적으로 팔린 적이 없어요. 띄워주기는 했지. 근데 요번에 아이워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오면 시장을 완전히 새로 형성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대감이 높으니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아주 미국에서는 이거 갖고 또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이거 혹시 오늘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게 난데없이요. 난데없이 갤럭시의 삼성에서요. 기어 S라고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계가 들어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뒤에요. 심카드가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랑 상관없이요. 원가 없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물건을 이제 하는데 가격은 안 나왔어요. 2인치짜리 디스플레이형, 그러니까 휘어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래서 이런 게 많이 막 전화도 걸고 뭐 등등등등 하고 뭐 계획 뭐 시키고 뭐 축제도 하고 뭐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예? 그래서 뭐 좋긴 했는데 오늘 시기에게서 아이폰에서 이런 거 초대장을 쫙 보내니까 쑥 발표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야, 좀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다수의 언론들은 이제 약간 삼성전자 안 좋게 생각하는 애들은요. 그래서 이걸 보는 미국 애들은 삼성전자는 급하다. 예? 이제 그렇죠. 남이 잔치하는 날인데 미리 먼저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는 특징이 타이젠의 배경을 뒀고요. 타이젠 기반으로 스마트랑 폰이랑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쓸 때 있는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모르죠. 아이폰에 나오는 아이워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그만큼 삼성은 급하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아이패드 12.7인치짜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사분기 빠르면 1월 중에 나온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또 초대 손님 만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혼자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틱탁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해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 꼭 필요한 소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실함.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계에서 가장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이 성실함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전문가가 있다면 바로 이제 키움의 우리 윤종빈 센터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칭찬 고맙습니다. 윤 전문가님. 네. 저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 윤종민 전문가님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딱 보면, 모든 사람이 윤종민 전문가님을 TV에서 보거나, 아니면 길에서 만나거나,
가만히 있으면 거의 맞추는데 한 30초만 얘기하면 저분의 고향이 어디다. 라는 걸 바로 일단 알 수 있어. 그렇죠. 네. 충남 어디예요? 충남 아니죠. 충남 아니야?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 충남이지, 이 사람아. 대전하고 충남은 충청도하고는요, 네. 구분을 지어야 돼요. 무슨 소리야? 041, 042잖아, 거기다. 어쨌든 그 번호가 다르잖아요. 거기랑 거기나지, 뭐, 도찐개찐이 거기. 예, 대전은. 내가 친근하게 얘기해줄라 했더니. 대한민국의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 한가운데. 네. 네. 이렇게 키워드면 한가운데에 또 제가 있고. 뭐든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게 이분의 이제 성향이니까, 점잖고, 좀 양반스럽다. 바로 그 윤정민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새 최근에 안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분이요, 키워드림이 수많은 전문가 중에서 가장 이렇게 계산이 빨라, 운동신경도 발달하고, 당구를 잘 치셔요. 전 당구를 잘 치는 사람 좋아해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근데 당구를 잘하시거든요. 근데 당구를 잘하는데 계속 이기는 거 아니야. 또 마음이 너그럽잖아. 쭉쭉 낭만일 때 많이 져줘. 그런 많이 져주면서 많이 풀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이제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 주머니 사정도 별로 좋지를 않고 요즘 그냥 실력대로 따주는 거로? 그 저주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기고 있습니다. 실력대로? 네. 그럼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또 공개 방송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네네. 네. 어땠어요? 반응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요즘 이 공개 방송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느낀 부분이 뭐냐면요. 굉장히 좀 투자자분들이 침체되어 있다. 네. 딱 그 말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랠리 나오는 종목 많죠. 그런데 막상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자금상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3년 넘게 박스권장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손절매 하다가 결국엔 지쳐서 손절매 안 하고 들고 있다 보면 이제 올라오겠지 생각하고 종목들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지쳐가지고 뭐랄까요. 주식 투자는 의욕을 상실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굉장히 좀 많으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점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지금 이제 시장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자신감을 상실하면은 그걸로 끝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절대로 자신감 잃지 마시고 좀 하나씩 다시 풀어 나간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한 방에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지만은 티끌모아 태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 가지기는 정말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한 번의 용기를 내서 그렇죠. 다시 좀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종목도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손실 났었던 것들 충분히 좀 복구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요즘 주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어떤 쪽으로 새롭게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 것도 좀 정리를 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것들을 좀 뿜어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쪽 위주로 좀 리딩을 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이제 시장 패션이 그래요. 네. 이제 쏠림 현상이죠. 쏠림 현상이 워낙 좀 심화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기 두렵잖아요. 지금껏 이제 3년 동안 당해왔는데 쫓아갔다가 또 당하면은 이거 어쩌냐. 거기다가 또 워낙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빠지면 또 굉장히 많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낙폭 과대주만 찾아서 열심히 매매를 합니다. 길목 잡자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종목들이 올라오지를 못하죠. 오히려 이제 계속 더 빠지기만 하죠.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으시고요. 다른 부류는 애따 모르겠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그쪽으로 날아가는 종목 이제 쫓아잡자. 센 거로 가자. 그렇죠. 예. 가는 놈 따라잡자.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이제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충족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랠리 고점돌이 하던 그런 종목들 좀 많이 변동성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컴투스 같은 놈들 이제 급락 나오고 있고 놈들이 나가면 듣는 컴투스 사람은 기분 나쁘겠네. 놈들.
아, 그런가요? 컴투스 분들. 에이, 그래도 뭐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 가지고 그냥 뭐 그분, 이분, 저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놈이라고 하자고요. 예. 하자고요. 정겨워. 좀 구수하지 않나요? 네, 구수합니다. 나 충분히 구수해요. 처갓집에 나 말리포라고 몇 번 얘기해. 네, 강준혁. 우리 천합대랑 똑같다. 우리 천합 거기 사람이 똑같아. 강준혁 대표님이 저보다 더 구수해요. 알고 보면 그 어투 속에서 거의 같은 대잖아. 네. 저는 그냥 보이는 것만 구수한 거고 네. 윤종빈 전문가님은 속까지 구수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컴투스 같이 밀리는 애들은 놈이에요. 윤종빈 선생님,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면 놈이고 오르면 분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하던 거 계속 그러니까. 할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고점놀이 하면서 많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어떤 이제 종목들 그건 뭐 시장에서 워낙 열심히 해먹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서부터 이제 새롭게 해먹을 거리를 이제 찾고 있는 뭐 이제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매 구간을 잡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 그 통칭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실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 성장입니다. 예. 이게 교집합이 형성되는 종목군은 결국에는 해먹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어떤 이제 부류에 딱 해당되는 놈이 해당되는 영역이 분? 예. 어쨌든 뭐 이제 수익 내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분류로 하죠. 예. 그쪽은 음원주다. 예. 음원. 예. 오케이 말이. 예. 예. 갑자기 빵 터뜨리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원주다. 지난번 우리 방송할 때 나한테 들은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음원이 그때 한 미쳐 있을 텐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말이. 하여튼 음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지금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통신사들마다 각자의 음원 부분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론으로 대변되는 로엔, 그리고 KT는 이제 KT 뮤직,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뭐 네오이즈 인터넷 복스, 요렇게 크게 이제 세 종목으로 딱 볼 수가 있죠. 거기다 또 하나 친다면 이제 뭐더라? 소리바다. 그 100%짜리니까 말하면 잡혀가죠. 그렇죠. 에이, 잡혀가긴요. 몰래 하셔도 돼요. 어쨌든 뭐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KT 뮤직 같은 경우를 놓고 보자면은 어차피 통신사가 밀어주는 사이트란 말이에요. 자회사 사이트고. 그러면은 KT의 시장 점유율이 30%입니다. 그런데 KT 뮤직의 시장 점유율은 15%예요. KT의 시장 점유율에 회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5% 정도 더 커진다는 얘기죠. KT 뮤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음원 사용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면 이용 요금이 중요한데 그럼 정부에서 뭐 해마다 2016년까지 10%씩 요금 인상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이건 뭐 땅짓고 헤엄치기죠. 구조적인 성장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들 네오이즈 인터넷 그리고 멜론, KT 뮤직 요 세 종목 가지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지금 끌고 올리고 있어요. 이 공개 방송할 때에도 이 종목 제가 이제 그 추천을 했었던 그 종목이었었는데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10,000원까지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10,000원까지는 뭐 나중에는 갈 수는 있는데 나중에는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KT 뮤직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제 많이 오르긴 했죠. 한 8,000원 구간에서는 좀 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세 종목 제가 얘기한 요 세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심에 두고 좀 이 주가가 밀린다 싶으면은 물량 받으셔도 된다. 그거죠. 타이밍도 잡아 주실 거죠. 당연하죠. 저는 그렇죠. 타이밍을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잡았고 오늘 또 밀리면 또 잡아 주실 거니까. 당연히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전문가가 하던 일이 뭡니까? 타이밍 잡는 거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성실자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음원 하나 얘기해 주었는데요. 거기서 잠깐 하나. 윤종민이 그러니까 저도 슬쩍 잘난 척하면 슬쩍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전 여기서 한 번 안 하는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안 되네. 근데 머니위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머니위크.co.kr이거든요. 머니위크.co.kr 머니위크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거기 머니위크에 들어가셔서요. 거기서 제 이름을 딱 치세요. 그러면 검색창에 딱 치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걸 잡아주시면요. 그러면 잡아주세요. 보시면 이거 쭉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자 월요일 이게 매번 월요일 날 이렇게 출판이 되고요. 금요일 날 이제 온라인에 표출되니까 4월 차이는 있는데요.
이머징 마켓 입에 달렸다. 이게 뭐야? 그 입맛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입맛 변하면 이제 세상에 맞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지난주에 월요일날 썼던 건 이제 엄실 쇼핑 시대. 그러니까 요즘은 모바일 쇼핑이 엄청 많아진 거야. 알리바바 같은 경우 있잖아. 중국에 알리바바 있다 잠시 후에 얘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액티브 유저, 모바일의 액티브 유저가 1억 8천만 명이다. 1억 8,800명 한 달에. 한 달에 거의 2억 명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야, 중국 애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결제를 편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결제를. 왜냐면 이거 갖고 이 어렵잖아요, 고인인증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애들이 서비스를 미친 듯이 가는 거니까 카카오톡이 죽어라고 그거 하겠다는 거고, 딴 애들은 잠깐 카드 회사에서 뭐 반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영화의 힘 뭐 이런 거 뭐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생수병 요즘 엄청 히트치잖아요. 생수에 관련되면서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농심이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농심도 전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국민팩트 뭐 여러 번 얘기한 거고 여기 보면 제가 언제 7월 10일 날 그때 저 방송에서 그때부터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15명까지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요. 음악하는 친구들 막 자꾸 엄마 아빠들이 음악을 왜 하냐,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라 특히 중국 음악 좀 많이 좀 말고 중국 음악 작곡하기 시작하면 히트 한 번 치면 정말 용감한 형제는 그냥 저 애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박진영이가 1년에 뭐 6억 벌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적 그런 친구 있잖아요. 이적이 한 달에 5천만 원 번다고 내가 텔레비 봤거든요. 그래요? 그 음원 지적재산권으로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5천만 원 버는데, 그거 중국에서 노래 하나 제대로 만들면요, 한 달에 50 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이게 부럽잖아요. 부러운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윤정민 센터장, 윤정민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도 이제 KT 뮤직이나 이런 얘기는 한국적인 TV 할 때도 사람들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똑같이 하는 얘기가 밀려 있을 때는 야, 이거는 아직은 좀, 그리고 오르면은 그렇죠. 네. 이게 참 좋은 종목인데 지금 사기는 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윤정민 전문가님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또 밀리면 또 타이밍이 나온다니까 이거 그런 거 이제 막 부러운데 자식이 아직 음악 작곡을 안 하려 그런다. 근데 그런 사람 부러워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 또 성실하게 잡아주시면. 그러니까 성실의 아이콘이네. 충청 성실이네. 네. 강준호 대표님, 아니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승원 나오지 말라 그럴 거야 이제. 네. 이승원 그냥 영원히 쉬라고 하고. 이승원은 나오는 거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야, 보니까 역할을 교체를 해버리죠. 보니까 나를 따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야 있는 대로 저 오랫동안 뵀으니까 있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 또 하나 지금 이제 딱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인터파크 INT. 오, 미치겠네. 이것도 겹칩니까? 겹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거 이승원 이거 여기 우리 분들이 알아. 그래요? 이승원 대표가 막 엄청 했다가 요새 이승원 대표 제가 먼저 떠들면서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난 엄청 좋아요, 그거.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이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인터파크 INT라는 종목이나 다른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오늘 얘기했느냐, 어제 얘기했느냐, 그제 얘기했느냐, 이게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언제 얘기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다는 거. 그렇지. 나와서 종목을 얘기를 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종목이 지금 오늘 말씀을 딱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도 그러니까. 역시 날 잘 만났네. 역시 성실 아이콘 우리.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신경 거슬리네. 그 말 하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왠지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인터파크 INT 여기 어떤 분들이 질문하셨는데요. 딱 포인트 한두 가지만 딱 잡아주시죠. 그렇게 하죠. 지금 인터파크 INT 어차피 얘도 그렇죠.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이제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2분기까지 일단 이제 실적 면에서 놓고 보자고요. 주로 인터파크 INT의 그 실적은 주로 이제 여행입니다. 티켓 파는 거죠, 여행. 그렇죠. 여행 티켓. 근데 이제 2분기에는 상황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어떤 여행 계획 잡아 놓으셨던 분들 다 일정 미루고서는 한여름철에 가자. 혹은 이제 추석 연휴에 가자. 그런 식으로 많이들 미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철서부터 여행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렸던 이제 여행 다 이제 몰아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부쩍 살아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모바일 앱을 가지고 티켓 파는 거 중요성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 회사들도 다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그렇죠. 마케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두 투어든지 하나 투어든지 뭐 그런 회사들도 앱 통해서 뭐 충분히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이제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인터파크 INT를 따라오질 못해요.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거의 뭐, 이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여행 관련해서는 INT가 완전 대세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 간다는 얘기죠. 이 여행도 뭐 이제 거기 중국인 관광객들 계속 오죠. 계속 이제 여행 한번 가시죠. 저는요, 출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휴가를. 출장만 다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출장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출장 가시는 그 시기가 시안에 한번 출장 가시면 꽤 오래 가시잖아요. 들어가세요, 이제. 네. 이거 가시기 전에 하나 좀 도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것도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여행지도 바꾸는 영화의 힘이라는 거 썼는데요. 이게 이제 크로아티아하고 뭐 이런 얘기 쓰는 건데, 그거 제일 뒤에 보면 이제 왜 이런 걸 하냐. 인터파크 INT인데 이런 걸 가는 건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알리바바가요, 9월 2일부터 로드쇼가 들어가고요. 빠르면 9월 10일 날 그 상장이 됩니다. 알리바바가요. 알리바바가 작년에 이 시가 1년 전에 800억 달러 예측했는데요. 지금은 1,800억 달러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데,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있어요. 왜 인터파크나 이런, 저도 이제 그런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있잖아요. 네. 강 대표나 우리 윤 선생님, 윤 전문가도 컴퓨터에서 할 때 보면 이런 제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투어도 갔다가, 예?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유여행도 갔다가요. 그리고 무슨 뭐 온라인 투어도 갔다가 뭐 홀짝 박사도 갔다 뭐 많이 있어요. 마음대로 쉽게 갈 수 있어. 클릭 하나로. 근데 일단은 스마트폰 하면 작아요. 예? 네. 그래서 웬만하면 한 군데밖에 잘 안 가고요. 앱을 잘 안 깔입니다. 보통 처음이나 스마트폰 처음 살 때 깔죠. 앱을 잘 안 깔아요. 그래서 먼저 간 제가 미국에서 통계를 봤는데요. 웬만한 사람이 한 업종당 하나 내지 두 개를 잘 안 까는 거예요. 하나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 잡은 놈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200개가 안 되고 트위터 4개 잘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인터파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내기에서 한 달에 내가 졌어. 왜 그러냐면 알리바바가 8월 8일 상장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 지난달에 졌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이번에는 지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오늘, 그 성실을 이미지. 네. 근데 이게 네. 전문가는 성실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렇게 주식을 단타를 하거니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뭔가 개인 투자자와 같이 뭔가를 하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귀찮더라도 성실하게 알려주고 좀 이렇게 숨기지 말고 모든 걸 갖다가 매일 이제 정시에 오픈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대하는 것도 저는 전문가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됐나 봐. 아니죠. 새벽부터 나오시는데 무슨 성실의 코드가 없으십니까? 그거 하나만 하죠. 네, 그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회사에 기온다. 네. 그거 하나가 성실하면 저도 성실을 한데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한 거로요. 제가 오늘 앞서 이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저희가 이제 방송의 톤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무슨 전문가 같이 지금 전문가 생활 안 하니까 뭐 오늘 사갖고 이런 거를 알 수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잠깐 시간이 되는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알리바바든 얘기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알리바바는요, 아까 어떤 분을 물어보시는데, 알리바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리바바가 어떻게 보여줬냐는 것은 우리나라도 어떻다라는 거를 같은 가늠이 되는데, 자꾸 무시들 하는데, 중국에서조차도 액티브 모바일 유저, 알리바바, 1억 8,800만 명. 지난 2분기에 1억 3천만 명. 3천만 명이 늘어났어요. 3천만이 늘어났다는 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제 시장,
모바일과 관련된 결제 시장은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가는 거.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 넣고 뭐 비밀번호 넣고 결제 카드 몇 개 넣고 뭐 또 앞에 번호 16자리 넣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걸로 가려는 거고 그게 미국에서는 바로 페이펠이라는 애가 다 끝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가 다 한다. 그러니까 그거 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그런 긴 흐름에서 요즘 보면 제가 이제 그 자주 여기서 말씀드리던 이제 표로 하나 보이고 그냥 깔끔히 끝내드리겠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입맛이 변하고 중국 사람들 그 소득이 변하고 먹거리가 변한다. 그래서 우리 전전님도 얘기 많이 얘기했던 거가 소고기 수입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가 오늘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화장품이나 호텔 신라나 아까 저런 로엔이랑 같이 섹시하진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은근히 올라가는 게 또 있죠. CJ제일제당, 뭐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동원 BNF도 좀 모르나? 동원 FB 좀 추천 하나 드릴 텐데 주가는 그저께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관련된 뭐 사료회사들 이지바이오나 그런 몇몇 개에서 있죠. 멀쩡한 것들 있죠. 후진 거 말고 그런 거를 보는. 딱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 글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요, 그냥 저한테 속았다 생각하시고요. 딱TV 한번 들어가세요. 딱TV.com에 들어가셔갖고요. 딱TV.com에 들어가셔갖고요. 거기서 그냥 오늘 올린 거 보시면은요, 제가 올린 거 보시면, 이 딱TV 보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서 딱 한 점에 들어가서 딱 비즈에 딱 찍으시면요. 오늘 올린 겁니다, 이거요. 이머징 마켓 소비자들 입맛에 주목해라. 이게 월요일 나왔는데, 출판은 월요일 됐고 오늘 나온 건데, 오늘 이거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면 다 끝납니다, 이거 하나.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근데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이런 그림? 아직 안 보여요? 네, 지금 보입니다. 보면, 한국말로 읽어드리면 중국이네요. 1인당 육류 소비량입니다. 육류 소비량. 예? 육류량은 여기요. 소고기 들어가죠? 돼지고기 들어가죠? 그 밖에 고기는 여기 안 넣었어. 그래서 뭐 개고기 이런 건 안 들어가. 통계상이에요.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요. 가금류라 그래갖고요. 가금량이 저런 거잖아요. 닭고기, 돼지, 올리고기, 칠면조. 네,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칠면조는 거의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닭고기랑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요. 예,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딱 우리 시청자분 딱 지금 잡담하시면 안 돼요. 딱 이거 들으셔야 돼요. 예,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그래프는요. 나중에 들어와서 보세요. 1인당 육류 소비량입니다. 1인당 육류 소비량. 1980년도에 제일 왼쪽입니다. 제일 왼쪽. 여기 제일 왼쪽이 여기 제일 왼쪽 이런 거예요. 제일 왼쪽 아래쪽인데요. 아래쪽인데요.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거 잘 안 되는데 1인당 10kg 정도입니다. 10kg. 1인당 10kg 정도예요. 지금 2000년 넘어가면서요. 그러니까 1995년에 30kg가 됩니다. 30kg요. 30kg.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면 2013년에 어떻게 되면 55kg, 60kg가 가다 55kg. 뭐예요? 500% 오는 거죠. 500%. 500%가 소비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소고기 값은 사상 최고가 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레스토랑 이런 데 가보시면요. 우스갯소리인 게 아니라 맥도날드나 이런 데도 보면 치킨버거 종류가 많이 늘어났고요. 피자 이런 데 가더라도 치킨 토핑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2년 대비 닭고기 수요가 17%가 또 늘어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닭고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력이 이렇게 많이 변한다는 게 먹거리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 사면 돈을 벌 것 같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도. 그래서 특히 중국 사람들의 먹거리의 변화,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치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 좀 찾으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또 대신 나오셨는데.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단지 이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렸으면 좋은데. 그죠. 아, 그래.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이승원 대표가 다음 주부터 또 잘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채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추석, 어저께 얘기하니까 추석날 한다는 게 아니라, 추석 전후에서, 우리 또 강준혁 대표가 또 특집으로 한 일주일 동안 더 특집으로 매일 나오시기로 저희 또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요. 우리 강준혁 선생, 강준혁 위원으로 승진하셨는데, 강준혁 위원님 뵙고 싶은 분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또 좋은 시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